이제 맨날 아침밥을 먹으라고 하시잖아요. 네. 그게 입냄새를 치료할 때 그렇게 중요할까요?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셔요. 저는 아침밥을 드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을 안 드시는데 어떠냐고 이제 자꾸 질문들을 하세요. 요즘 그 간헐적 단식이 참 핫하지 않습니까?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아침을 먹지 않고 또 점심, 저녁을 좀 더 많이 먹는 것이 또 좋다,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저 나름대로 다 근거들도 있고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. 그런데 입냄새에 있어서는 그런 간헐적 단식이나 또 저녁을 많이 먹게 하는 그러한 방식은 별로 썩 좋은 거는 아니에요.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공복 기간이 길어지잖아요. 공복 기간이 길어지면 빈속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.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음식이 많이 들어갔으면 냄새가 더 많이 날 것 같은데 공복 기간이 길어지면 냄새가 더 많이 나요. 음식물을 담아두는 음식물 통이 있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음식물이 담겨져 있을 때는 음식 냄새 가려서 그런지 통 냄새는 안 나요. 그런데 나중에 음식물을 거기서 끄집어내고 나서 보면 그 통 냄새에서 쩌든 냄새가 나잖아요. 김치통이 특히 그런 그렇죠. 맞아요. 우리도 음식물이 차라리 들어가 있을 때는 냄새가 덜해요. 그런데 공복이 되면서 냄새가 더 많이 나기 쉽습니다. 자, 이 도표를 한번 볼까요? 밑에 이제 시간이 이렇게 있어요. 7시, 9시, 11시, 1시, 3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. 7시에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그때 저 입냄새가 저 2.5 근처로 제일 많이 올라가 있죠. 보통 식사를 하면 음식물들이 위장에서 한 2시간 정도 머뭅니다. 평균.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점점 내려가요. 내려가서 소화가 다 위장에서 음식물이 싹 비워질 한 2시간쯤 지난 9시쯤 되니까 어떻게 돼요? 다시 올라가요. 네, 구치가 올라가기 시작해요. 그리고 그러면 1시까지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1시에 뭐예요? 점심을 드시잖아요. 점심을 먹으면 또 저렇게 좀 내려가요. 2시간 동안. 그치만 보시다시피 아침이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. 구치가 떨어지는 많이 높았다가 제일 많이 떨어져요. 점심에도 1시부터 3시까지 떨어지긴 하지만 조금 떨어져요.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공복이 되면 냄새가 올라왔다가 저렇게 좀 이른 저녁을 5시부터 이렇게 이른 저녁을 먹었을 때 내려가지만 극히 적게 내려가요. 그리고 다시 저녁을 먹고 난 뒤 밤새도록 구치가 이렇게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.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. 이제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. 밥을 먹으면 먹는 자체에서 우선 침이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입 안에서부터 냄새가 적어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 안에 음식이 있을 때 이때 대신에 무엇을 이제 주의 있게 보아야 하냐면 밀가루 음식, 빵이라든지 햄버거라든지 그런 음식을 먹으면 보통 한 3시간 뭐 혹은 길면 4시간 정도 머문다고 합니다. 그리고 고기를 이제 많이 먹게 되면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면 또 그건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시간 이상 위장에서 머문다고 해요. 그러니까 저 경우는 한식을 먹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한식을 먹었을 때 아침에 간단하게라도 밥 종류라든지 정이 바쁘면 죽 같은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. 그랬을 때 저렇게 쭉 떨어지는 효과를 보여줍니다. 그래서 제가 아침 가능하면 꼭 드시기를 권하죠. 네. 꼭 먹어야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